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의인을 찾습니다. 명예전당 100인의 의인전 10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녹화할 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 좀 노력하고 싶다. 우리 나름의 좀 각오를 다졌었는데 진짜 어느새 두 자릿수가 됐습니다. 두 분 좀 생각하시기에 명예전당 기대한 대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기대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 그건 이제 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무척 착해졌거든요. 좀 네. 젊었을 때 이런 방송이 있었으면 네. 제가 참 착하게 살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또 반성도 많이 하고. 네. 사실 아시다시피 제가 좀 나쁜 걸 많이 보고 살아오잖아요. 네. 주로 범죄자들, 그들의 심리. 그러면서 때로는 좀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포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명예전당이 이걸 바꿔주더라고요.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고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고 참 이 10회지만 명예전당 참 잘 해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한국 사회의 힘은 역시 시민들이다. 이런 거 느끼게 되고 또 이승국 씨 덕분에 네. 제가 압박감이 굉장히 커요. 압박감이요? 네네. 매번 할 때마다 뭔가 숙제가 쌓이는 느낌? 뭔가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착해져야 된다는 부담감? 그 좋은 부담감이죠. 그런가요? 네. 그럼 제가 계속해도 되겠군요. 좋은 거니까요. 네. 그리고 제 생활에 있어서 작은 변화가 생겼는데 좀 말이 많아졌다? 네. 자꾸 뭐 안전과 관련돼서 이렇게 뭐 잔소리라고 할 수 있겠죠? 저도 마지막 실장님 말씀해 주신 거에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제 자동차 안에 삼각대도 2개나 사뒀고 하면서 이게 유사시에 어느 정도 대비가 돼 있어야 안전하게 의로운 활동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서 저에겐 굉장히 소중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점에서 한 가지 바라는 게 좀 있습니다. 저한테요? 이승국 씨한테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너무 잘해주고 계신데요. 저는- 긴장하지 마시고요. 저를 빤히 바라보면서 말씀하셨고 내 진행적으로 뭘 잘못했던가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제작진들하고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의인분들한테 이제 연락을 드려서 좀 출연 요청을 드리거나 혹은 간단한 인터뷰라도 요청을 드리려고 하면 그렇게들 사양들 하신다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네네. 이런 말 가장 많이 하시고 제가 무슨 의인입니까? 그냥 보통 사람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사양을 많이 하시기도 하시고 부담을 느끼신다는 거죠. 그럴 수 있을 거는 내가 같아요. 이런 거 네. 바라고 괜히 한 사람처럼 보여질까 봐. 그래서 의인분들께서 아무리 작더라도 실제로 어떤 마음을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보여주시고 나와주시고 인터뷰에 응해 주심으로써 우리 사회가 정말 살만한 곳이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선한 영향력이 분명히 펼쳐질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바라고 또 호소드리고 싶은 것이 의인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시니까 너무 크고 대단한 게 아니라도 좋으니까 꼭 명예전당에서 연락하면 동의해 주시고 또 받아들여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괜찮으시면 저희와 꼭 함께 해주시고요. 혹시 내가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이런 의인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꼭 명예전당에 알려주세요. 오늘의 첫 번째 의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인은 경기도 군포에서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새벽 5시 45분, 어이구. 불이 갑자기 났어요? 저게 좀 횟집인 거죠? 네. 앞에 수조가 있는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물을 막 붓고 계시죠? 지금 유리창을 깨고 진화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유리를 깼는데 유리가 썬팅기 같이 붙여놔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덜렁덜렁 있으니까 그때 손을 다친 거고 나 아닌 다른 사람도 똑같은 행동을 했을 거라고. 정말 의인분이 빠르게 7분 만에 진화를 하셨으니까요. 큰 활약을 하셨는데 어떤 분인지 좀 파악이 됐나요? 네, 건설 노동자인 김재천 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건설 현장으로 이렇게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횟집 안에서 갑자기 아까 번쩍번쩍 하면서 이렇게 불이 나는 모습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빠르게 불을 껐는데 소방차가 오기도 전에 7분 안에 이 진화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네. 이야,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7분의 기적이 아닐까 싶어요. 와, 네. 맞아요. 근데 인터뷰 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 과정에서 좀 유리창을 깨고 손을 다치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 김재천 씨께서요 손에 인대를 다치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영상에서 보셨지만 네. 그 횟집 앞에 이제 수조가 딱 있고요. 큰 소라들이 있었대요. 네. 네. 그래서 그 망을 들고 소라를 가지고 이제 계속 유리창이 깨질 때까지 계속 부딪히고 하시느라고 손을 이제 다치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 다친 것도 생각하지 않고 불을 끄신 겁니다. 이 상황이 7분 안에 다 벌어졌다고 생각하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더 놀라운 상황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부상 입으신 손은 잘 치료를 받으신 건가요? 네,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의상자 지정을 받으셔서 그 치료비 지원도 받으셨고요. 보상금도 또 받으셨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엔딩으로 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최상급 행복으로 가려고 하면 이 피해 받으실 뻔했던 횟집 사장님 김재천 씨에게 뭐 평생 횟집 무료 이용권 이런 것까지 주시면 이제 최상급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죠. 그쵸. 사실 뭐 저게 진짜 큰 화재로 이어졌다고 한다면 뭐 그 상가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도 큰 피해를 줬을 거고. 맞아요. 어때요? 두 분은 이런 위기 상황에 좀 환경적인 요소도 잘 활용하시는 편이다? 아니다? 어떠세요? 좀 상상해 보시면. 저는 아마도 주변에 소화기 찾고 있었을 것 같아요. 소화기 어디 있지? 소화기로 불을 꺼야 될 텐데 그러다 시간 다 보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환경적으로 그게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죠. 우리 모두 좀 혼란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김재천 씨께서는 정말로 환경을 활용해서 확실하게 진화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영업 끝나시고 퇴근하실 때 반드시 안전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거. 네. 전열기 다 껐는가? 이런 것들 다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하고요. 또 하나 꼭 중요한 것이 네. 스프링클러 이거 법적 의무 없으니까 안 할래. 이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스프링클러만 있어도 네네. 사실은 그렇죠? 이 화재가 났을 때 큰 손실 없이 조기 진화가 가능하거든요. 네. 좀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했던 게 네. 저는 오히려 김재천 씨 활약상을 좀 보면서 나도 앞으로 좀 길 다닐 때 유사시에 대비해서 어디 횟집이 있고 그 횟집 앞에 수조가 어떤 모양인지 좀 알아놔야 되겠다. 혹시 소라 집어넣는 망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좀 알아놔야 약간 주인공병에 걸려 있었거든요. 애초에 업장에서 스프링클러를 달아놨으면 본질적으로 안전을 좀 확보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네. 제가 전혀 포인트를 다른 쪽으로 잡고 있었네요. 앞서도 이제 제가 네. 말씀하셨다시피 도상훈련 얘기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네, 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 능력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참 다른 생각이시지만 잘한 생각이시다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아름다운 포장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해피엔딩으로 끝난 첫 번째 의인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의인,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한 또 다른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의인을 만나기 위해서 경남 양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폭발이 일어났어요. 원형 안에 한 분이 안으로 들어가시네요, 보니까. 지금 연기 안으로 지금 들어가셨고요. 네. 안에 누가 계셨군요. 사장님을 구조해냈네요. 안에 계셨네. 평소에 나와서 여기 와버리 이제 불이 보이길래 여기 문이 닫혀 있어갖고 문을 딱 잡으니까 문이 이제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손도 화상을 입고 했는데 여니까 할머니가 쓰러져 있고. 가스가 터지니까 이렇게 확 나는군요. 식당은 전소가 됐지만 그 안에 계시던 식당 사장님이시겠죠? 구조가 됐습니다. 네. 그 구조하신 분이 우즈베키스탄 분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어떤 분인지 좀 자세히 알려져 있나요? 그 아보서라고 하는 네. 40대였고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 식당 인근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그 이제 가스 폭발을 해서 이제 화재가 크게 일어나니까 할머니 사장님이 이제 쓰러져 계신 걸 보고 데리고 나오는 거죠. 근데 지체 없이 들어가 주시긴 했어요, 아보서 씨가. 네. 근데 아마 사장님은 좀 누워서 나오시는 거 보니까 안에 좀 불 상태도 그렇고 네네. 좀 상처를 많이 입으셨을 것 같거든요. 예, 전신 이도의 화상이었는데요. 네. 그래도 다행히 생명을 건졌다고 합니다. 저희도 방금 영상으로 봤다시피 구급대원분들이 도착할 때까지 4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연기도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고요. 조금이라도 구조가 늦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던 네네.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 화재가 서서히 번진 게 아니라요. 순식간에 그냥 폭발과 함께 엄청난 화염이 일어났거든요. 바로 들어가서 사장님을 구조해낸 것이 얼마나 절실하고 필요했는지 알 수가 있는 상황인데 네. 꼭 여기서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것이 외국인분 또는 외국인 노동자께서 네. 이렇게 몸을 던져서 그 시민을 구조해내는 이런 이제 소식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도 좀 기억이 나는 게 얼마 전에 크게 있었던 의성 산불. 맞아요. 네, 네. 당시에도 인도네시아 분이셨을 거예요. 선원 한 분이 마을 어르신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시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 그 덕분에 그 인도네시아 분이 장기 체류 비자까지 부여받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우리 주변에 정말로 외국인 분들도 우리에게 실제 도움을 많이 주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다는 거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특히 온라인 상에서도 그렇고요. 보면 외국인 노동자분들에 대해서 혐오와 편견이 너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많이 가슴이 아픈데요. 사실 전체적으로 통계상으로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자를 받으시고 노동을 하고 계신 분들, 취업하고 계신 분들이 총 101만 분이 계십니다. 101만 분이요. 네, 무척 많으시죠. 네네. 여기에다가 유학생, 또 단기 아르바이트 혹은 뭐 체류 조건을 어긴 불법 체류 형태로 일하고 계신 분, 이런 분들을 모두 포함하면 추정치가 약 200만 명이 넘어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현재. 이분들이 대개 하신다면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 경쟁적으로 우리 걸 뺏어서 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많이들 이제 우리가 3D 업종이라고 하는 힘들고 더럽고 열악해서 우리가 하지 않을 그래서 노동력이 부족한 이런 곳에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우리 산업 경제력에도 엄청난 도움을 주고 계신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 이웃으로 동료로 인정을 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강원도에도 이 외국인들 많이 계시죠? 네, 그렇죠. 강원도는 뭐 고령화 지수가 굉장히 높은 곳이고요. 동해안에는 또 어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업의 뭐 선원들이라든가 이런 분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또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제조업 비중이 낮기는 하지만 그 업체에도 공장에도 또 노동자들이 또 많이 근무를 해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영국과 중국에서 좀 거주하면서 공부를 해본 입장에서 내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삼자로서. 이 나라가 개개인의 인심에 기대어가는 사회인지 아니면 사회 전반적으로 좀 열려있는 곳인지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 사시는 외국인 분들 중에는 한국이란 나라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정책적으로 우리 지켜줬으면 좋겠어. 느끼시는 분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뭐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네. 근데 아부서 씨의 경우에는 정말 그 식당 사장님하고 그 주변에서 같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서 이분의 경우에는 그런 인심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느끼지 않았을까. 아까 보니까 그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들었는데 맞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조한 건 그분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보서 씨에게 좀 더 힘을 실어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요. 네네네. 다른 의인보다 박수를 2배로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드릴까요? 아보서 씨 네네.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세 번째 의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남구로 가볼 텐데요. 영상 함께 보실까요? 차가 멈춰져 있는 거죠. 브레이크 등인가요, 저게? 그러네요.
아, 그러니까 뒷차 운전자가 지금 앞으로 가시는 거죠? 아, 안 네네. 움직이니까. 그러네요. 근데 이제 또 움직여요, 차가? 이거 왜 저러지? 망치로 창문을 깨고 구조를 하는 상황인가 봐요. 도심 한복판에서도 저런 일이 있구나. 지금 의식이 없으신가 보네. 아, 네. 운전자가 본능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명 교육이나 안전 교육을 배경 지식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추후에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면은 주저하지 않고 인명을 구하는 데 앞장설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에선 저희가 저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운전 중에 의식을 잃은 요 구조자를 봤어요. 네. 근데 저기는 지금 도심 한복판이었거든요. 어찌 보면 또 차가 많아서 이 차 피해가 더 컸을까? 좀 상상을 하게 되는데 도심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건 맞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이 이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발생한 의식 잃은 운전자분 위험한 상황들을 봤잖아요. 네. 그런 도로는 이제 속도가 상당히 중요하고 저런 작은 도로, 지방도로, 이면도로에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네요. 그래서 차량이란 것이 2톤 가까이 무게가 나가요. 아주 작은 승용차를 하더라도 그 엄청난 무게로 아무리 빠르지 않은 속도를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덮치면 심각한 부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가게들, 유리창 이런 위험 물질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 도로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 그런 상황에서 저런 의인들의 행동이 대단히 큰 위험을 막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운전자분이 의식을 잃은 것부터가 위기 상황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운전자분은 의식을 왜 잃게 됐는지 밝혀졌나요? 예,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내전증 질환을 앓고 계셨고요. 네. 근데 다행인 것은 빨리 이송이 돼가지고 곧바로 건강을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의인분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인명구조에 대해서는 지식을 갖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그런 인터뷰 좀 하셨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저 의인분이요. 네. 아주 잘생기셨잖아요. 맞아요. 네, 되게 그리고 잘생기셨더라고요. 저분이 한 대학교에서 스포츠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네. 평상시에도 이제 인명구조 교육을 받으셨고요. 그러셨겠네요. 그리고 늘 언제나 혹시라도 그 위험 상황이 생기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는 그런 스스로의 어떤 도상 훈련들 그러다 보니까 딱 그 이상 상황을 발견하셨을 때 주저하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바로 구조해야 된다, 열어야 한다. 그때 무엇이 필요할까? 망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가까운 가게에 가서 망치를 빌려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망치로 그 유리창을 깼고요. 그래서 운전자를 구조할 수 있었던 거죠. 골든타임 내에. 그래서 이 평상시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신 사례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전 교육과 그리고 평상시 습관적으로 하는 도상 훈련의 중요성을 지금 구조자분, 의인분이 다시 한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가서 또 인터넷 주문할 거 좀 생각났거든요. 혹시 망치? 정답. 혹시 망치? 정답. 아니, 삼각대는 제가 고속도로 다닐 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놔두고 망치 구입 어때요? 조금만 가면 이제 승국 씨 막 특수 조끼에다가 좀 망치, 톱, 별의별 공부 다 이렇게 착용하고 다니실 것 같아요. 그때 오셨던 산악구조대 대장님 보여주셔서 지금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지금 구비해야죠. 근데 우리가 지난 이 명예의 전당에서 이거 망치 마음대로 꺼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 그때 배웠었잖아요. 망치가 흉기가 될 수 있네요. 그렇죠. 망치를 들고 공공장소에서 불안감을 조성한다. 네. 이게 근데 흉기가 되면 진짜 흉기 소지죄 그래도 이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도 있긴 있고 좀 어렵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안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요. 네. 흉기가 아닌 저런 구조용 망치가 있어요. 들고 다니실 필요 없잖아요. 네. 차량에 비치하고 계시면 됩니다. 맞아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도 피하고 의인도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 소중한 교육 받고 갑니다. 자칫 잘못하면 저 흉기 소지죄로 다음부터 못 나왔을 수도 있어요. 오늘 바로 가서 살 거였기 때문에. 차량용 구조 장비들, 차량용 망치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비해 놓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유사시에 대비해서 관련 교육 내용 그리고 도상훈련 언제나 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작진이 뽑은 명예전당 의인 만나볼 차례인데요. 2년 전 춘천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고요. 실제 화제가 많이 됐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어이구, 이거 뭐예요? 맥주병 2,000병 가까이. 와. 맥주 바다가 됐네요, 맥주 바다. 편의점 옷을 입고 지금 일을 도와주고 계세요? 네, 그러네. 바로 뛰어나와서 이렇게 도와주신 것 같아요. 네. 야, 근데 이게 두 분으로 될까요? 합류하시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굉장히 교통량이 많은 곳이에요, 보면은. 이 시간 안에 못 치우면 또 사고도 유발될 수 있거든요. 지게차가 지금 보이고요. 시민 의식이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모든 분들이 박수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춘천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춘천 시민으로서 굉장히 좀 뿌듯하시겠어요? 저게 바로 춘천 시민의 보통의 모습 아닐까요? 제가 깨알 자랑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유사한 사고들 여기저기서 많이 발생하는데 저렇게 모든 분들이 다 갑자기 즉각적으로 합류하셔서 도와주신 사례? 이거 다른 데서 보기 힘들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춘천 시민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맞아요. 특히 저 트럭 운전사 입장이 한번 돼본다면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그대로 뒀다면 도로교통이 마비가 됐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쭉 길게 뒤에서 늘어설 수밖에 없고 이 피해가 확산됐을 텐데 저 착한 시민분들, 의인분들께서 이 대혼란을 막아주신 겁니다. 대단하십니다. 이제 칭찬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실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춘천 분들의 평균 시민의식 이 정도다. 네.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었던 영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맥주병이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도와주는 걸 보면서 맥주병을 집어가려고 오는 게 아니라 도와주려고 오는 거야? 착하네. 그러고 보면 우리 국민들에게는 네. 의인의 DNA가 다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국민이니까요. 그렇죠. 우리 뭐 춘천의 일이 아니라 전국의 어느 도시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네. 지나가다가 자기 용건 잠시 접어두고 가기 동참해가지고 하는 그렇죠. 그런 의인의 DNA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도 이런 DNA 있으신 분이죠? 이런 딱 맥주병 떨어졌다. 근데 오늘 지금 명예전당 촬영하러 가야 된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지각했어.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방송용으로 말씀드려야 될까요? 편안하게 말씀해주세요. 네. 솔직하게. 아니 뭐 그렇게 물어보시면 당연히 저도 돕죠. 도와야죠.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내가 이런 사유로 녹화 늦었다 하면은 바로 그날 녹화하는 소장님이 의인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영상만 찍어 오시면 돼요. 제가 영상 검증하고 의인으로 올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저런 일은 우리의 또 생사가 걸린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우린 누구라도 언제든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지금 영상이 뭔가 하나 더 있다 그러거든요. 어떤 영상이 준비됐을지 일단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트럭 한 대가 일단 지나가고 예. 또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같은 장소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 아까 그거를 네네. 다른 앵글로 한 게 아니고 다른 곳이에요, 아예? 유사한 네네. 사고들이 네. 많이 발생하는군요. 그러네요. 생각보다. 설마 심지어 한 달만. 이전보다 얼마 안 됐네요. 한 달 반 만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을. 지금도 여러 그렇습니다. 시민분들이 나셔서 같이 함께 치워주시고 정리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엄마 장갑이라도 끼고 해. 운전자분이 나오셔갖고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얼마나 난감하셨겠어요. 근데 이게 유리니까 같이 좀 도와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벌써 누군가 오셔가지고 막 도와주고 계시더라고요. 같은 사건을 다른 CCTV로 보는 건가 생각했는데 그러게요.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 다른 곳에서 벌어진 거였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춘천 시민분들이 힘을 모아서 똑같이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에게 지금 선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을 게 있어요? 네네. 비밀이? 이거 뭐 조작된 영상인가요? 조작은 아니고 두 영상의 화물차 운전기사가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이라고요? 네네. 아니 한 번은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네. 두 번은 이건 그렇죠. 실수라고 좀 하기 어렵잖아요. 네, 정말 믿기 어렵죠. 너무 네. 어이가 없는 것이 어떻게 똑같은 사고를 한 달 반 만에 똑같이 저지를 수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되고 어이가 없네요. 정말 그냥 진짜 사고를 똑같은 분이 내신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까 보면은 맥주를 적재했던 그 네. 트럭에 그 잠금 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네. 운행하는 과정에서 그게 열렸고 좌회전을 하면서 그냥 쏟아지게 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운전기사분의 네. 실수 내지는 네. 아예 잠금 장치가 고장 났다거나. 근데 그럴 가능성은 좀 없을 것 같고요. 네. 아니 아예 잠금 장치가 고장 났다면 첫 번째 사고가 낸 이후에 정비가 그렇죠. 됐었어야 그렇죠. 되거든요. 당연하죠. 저희가 두 개의 영상을 통해서 춘천 분들의 시민의식 정말로 칭찬드렸고 감탄했지만 똑같은 분이 사고를 유발했다는 점에서 운전기사분을 두둔해드리긴 조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실수도 반복되면 고의라는 말이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교통에 마비가 올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저거 자칫 잘못하면 처벌 대상도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럼요. 만약에 적치물이 도로에 떨어졌다. 네. 단순하게 그런 일만 발생했으면 적발당해도 범칙금 혹은 과태료 처분 정도 대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만약에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징역 5년 이하 혹은 벌금 2천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유의하셔야 하고 네. 다시는 반복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가장 먼저 달려나와 맥주병을 치워주신 김학성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살짝 말씀을 나눴는데 방송은 처음이지만 라디오 경험은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예전에 뭐 취미로 많이 라디오 뭐 청취하고 그랬어가지고 네. 관심이 있어서 많이까지는 한 두세 번 정도? 네. 예. 아 이게 이 관련 일로 그때 연락을. 아니, 다른 쪽으로. 아, 다른 네, 일로요? 그냥 취미 활동. 예, 취미 활동으로. 아 그럼 오늘 멘트도 굉장히 잘하시겠다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아, 예. 아유 농담이고요. 예. 좀 영상을 저희가 보니까 제일 네. 먼저 확실히 달려 나오셨고 편의점 유니폼을 좀 입고 계셨었어요. 네, 맞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살짝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갑자기 우당탕탕하고 뭐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뭔 사건이 벌어졌나 보다 하고 딱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뛰쳐 나갔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닥에 엄청난 양의 맥주병이 쏟아져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앞에 차는 주차되어 있고 그 차 운전하시던 기사님이 머리를 부여잡고 상당히 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쵸. 네, 내려오시길래 다른 생각 있나요? 도와야죠. 같은 대한민국 국민 뭐 춘천 시민으로서 뭐 그렇게 된 거죠. 뭐 그러니까 맨 처음에 딱 소리가 듣고서 뭔 일 났나? 뭐 구경이라도 할까 일단 나갔는데 네. 그냥 구경할 거리가 아니었고 예. 이건 도와야 된다. 도움을 주신 것 같아요. 예. 30분 넘게 한 3, 40분 정도 이 상황이 이어진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럼 편의점은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손님이 그때 마침 이제 계산하고 나가신 상황이었고 네네. 그리고 손님이 들어오는 상황이었는데 기다리세요 하고 일단은 예. 네. 왜냐면 다 단골 분이시고 하다 보니까 네네. 기다리시기도 하고 또 고르잖아요. 네. 고르시는 동안도 잠깐 치울 수 있는 부분이었으니까. 사실 편의점 오시는 분들도 밖에 네. 벌어진 상황이 눈에 보이니까 그럼요. 이거를 네. 막 나 계산해 주세요 이러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시던 손님들도 다 같이 가서 치우시고 하셨었어요, 이제. 한두 분 모이다가 나중에 꽤 많은 분들이 같이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서로 아시는 분이거나 이런 건 아니었던 건가요? 이제 거의 아는 분들이었고 그래요? 다들 점심시간이니까 밥을 먹거나 뭐 커피를 드시거나 하고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이 1, 2번 손님이 오셔서 치우다가 이제 가시고 3, 4번 손님이 또 오셔서 이제 교대로 이런 식으로. 자체 교대 네. 시스템이. 네. 화면에는 이제 한
많이 나올 때가 한 7, 8분 정도, 10분 정도 네. 나왔겠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치우는 데 동참하셨어요. 좋은 네. 일은 사실 이렇게 내 온 시간을 쓰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있는 만큼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좋은 일일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영상 보니까 지게차도 이렇게 네.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렇죠. 손님은 손님대로 네. 그다음에 이제 편의점에서 일하시던 학생씨대로 네. 또 공장에 계시던 분은 그분들대로 네. 본업도 있으시고 갈 길도 있으신 분들이 도와주셨단 말이죠. 그쵸, 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앞서 말씀하신 머리를 쥐어 잡고 계셨던 네. 화물차 운전기사분 네. 그 뒤에 혹시 만나신 적 있으신가요? 커다란 수박을 들고 뭐 고맙다 감사 표시를 하고 오시긴 오셨는데 들르셨군요. 예, 제가 그때 없었어요. 아이고. 그 뒤로도 몇 번 오셨는데 제가 한 번 정도는 뵈긴 뵀어요. 뵙긴 뵀는데 네. 예, 그때 한참 이제 시간 지난 뒤였어가지고 예. 당시 사고를 내셨던 운전자분이 한 2달 되기 전에 동일한 네. 사고를 한 번 더 내셨거든요. 네. 좀 들으셨죠? 어떤 생각 드셨는지 궁금해요. 글쎄요, 그분한테 안 좋은 말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그분 사실은 사실이니까. 네. 네. 뭐 실수를 2번, 3번 하면 안 되지만은 뭐 안타깝죠 일단 예, 생업이시기 때문에 더 안타깝고. 예. 근데 다행히 처음 사고도 그렇고 2번째 사고도 그렇고 인명 피해는 이제 전혀 없었으니까 그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맞아요. 근데 처음 사고가 나서 네. 맥주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다면서요? 네, 그 아무래도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네네. 해당 맥주 회사에서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네. 같이 이제 동참하셨던 그 분들을 네. 다 이제 연락을 수소문 하셔가지고 이제 시민상을 이제 자체적으로 제작하셔가지고 시민상도 주시고 그리고 상품 뭐 주시고 그다음에 식사도 좀 거하게 대접도 해주시고 예. 그렇게 했었어요. 맥주 회사가 자체적으로요. 예. 아니 이게 한 분 한 분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요. 네, 그 영상을 해당 영상을 찾는 영상을 또 제작하셔가지고 맥주 회사에서 예. 맥주 회사도 그럼 이 책임은 우리가 또 지고 또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려야겠다. 좀 네. 분명히 좀 역할을 하신 것 같고요. 가장 먼저 달려오신 분께 뭐 평생 맥주 무료 시음권 뭐 이런 걸 준다던가 그런 제의는 없었나요? 맥주를 많이 먹어서 뭐 좋을 건 없잖아요. 사실 소리하는 게 그쵸, 예, 그쵸. 맥주를 많이 먹는다고 좋을 건 없기 때문에 가장 큰 선물이긴 했겠죠. 근데 사실 그랬으면은 저도 그 회사 맥주만 먹기 때문에 원래 예, 원래부터 고객이셨군요. 예. 네. 그것도 반가워서 더 한 걸음에 달려갔을 수도 있어요. 예. 또다시 그런 도로에 쏟아지는 사고가 난다면 수십 명, 수백 명이 도와주시려고 오시지 않을까. 저 회사 도와주면 그거 준다면서?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 그런 상황이면 저도 지인들한테 막 어서 달려가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술 안 드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러게요. 아, 그래도 선물용으로 얼마든지. 예. 내가 받아도 친구 줘도 되는 거니까. 네네, 그렇죠. 그렇게 네. 생각하면 저라도 진짜 빨리 달려갈 것 같아요. 제 친구들 중에 잘 마신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약간 이렇게 농담으로 이 상황 이후를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애초에 정비가 잘 됐건 어떤 이유에선 간에 본질적으로 사고가 안 나는 게 중요했거든요. 처음부터. 이 포인트 내고 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죠. 그러게요. 영상에서 보니까 주변에 학교도 있고요. 공단도 있고요. 또 네. 편의점도 운영하고 계셨고 교통량도 꽤 많아 보였거든요. 네, 유동인구가 적은 곳은 아니었고 그쵸. 또 인근의 중학교, 뭐 초등학교, 뭐 그다음에 주택가, 그다음에 등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행히 그 네. 당시에 하교나 등교 시간이었으면은 이제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그러네요. 사실. 예. 그러네요. 트럭 말고도 혹시 교통사고가 좀 많이 발생했었나요? 그곳에서? 예, 그 사거리가 비보 좌회전이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빈번했어요. 네. 사실 빈번해서 CCTV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매장으로 뭐 경찰이나 아니 보험회사에서 영상이 혹시 있으신지 오죽하면 제가 CCTV 살짝 돌릴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돌려놓으면 네. 살짝 돌려놓으면은 보이니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몇 달 전에 다행히 고해상도에 CCTV가 오. 설치가 돼서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영상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교통사고 이전에
우범지대였거든요. 약간 밤에는 더 어둡고 또 등산로 입구다 보니까 예. 그 부분이 그 CCTV로 인해서 많이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네. 교통사고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건 예. 사고가 이 CCTV 설치 덕분에 많이 좀 줄어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와 별개로 저희가 좀 살짝 제작진분들에게 들었는데 오늘 춘천이 아니라 군산에서 올라오셨다고 들었어요. 아, 예, 예. 군산에는 어쩐 일로 가 계신 거예요? 제 고향이 군산인데 춘천에서 한 20여 년 예. 살았거든요. 근데 20여 년 살다가 이제 고향이 그립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뭐 이슈로 인해서 이제 춘천 생활을 좀 정리하고 그 고향으로 내려가서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좀 사업을 좀 하고 싶어서 지금은 노인복지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그쪽으로 준비 중이에요. 네네. 그러면 춘천에는 자주 오시는 거예요? 춘천에 지인들이 엄청 많은데 아쉽잖아요. 군산하고 춘천의 거리가 또 멀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일부러 모임을 제가 만들어 놓고 정기적으로 모이자 해놓고 그렇게 하고 내려갔는데 다음 주에 또 이제 모임이 있어서 다시 또 와야 돼요. 아, 네. 네네. 아니, 혹시 아까 노인복지 지금 하신다 그랬는데, 예. 혹시 이 맥주 사건이 계기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어느 정도 이제 나비 효과는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사실 네. 네,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사실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부 같은 것도 많이 했었고 과거에 네, 치킨 네. 뭐 한 달에 뭐 몇십 마리 정도까지 했었었고 네. 예 그리고 재밌더라고요 그러면 네, 네. 일련의 행동들이 재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하고 이제 또 고향에 내려가서도 이제 노인복지라는 부분이 사명감이 없으면 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네, 사명감이 없으면. 그래서 남에게 이제 봉사하고 그 다음에 좀 베풀고 이런 좀 정신이 많이 있어야 되고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나름 추측을 해봅니다. 제가.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들과 또 교류하고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거를 네.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재밌잖아요. 이거 정말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 영상이 공개됐을 때 그만큼 춘천과 군산에 지인이 많으시니까 네. 지인분들이 알아보셨을 것 같거든요. 좀 반응이 어땠어요? 한 10여 년 만에 친구들한테도 연락이 뭐 물어물어해서도 오고 원래 진짜 친한 친구들이었는데 제가 고향이 뭐 군산이다 보니까 춘천이 이제 멀잖아요. 몸이 멀어지니까 서로 연락도 좀 뜸하게 되고 영상 보고 물어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반갑기도 했고 또 많이 놀래기도 했고 또 특히 친구들이 야, 너 TV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랬다라고 하면서 반가워하면서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동호회 같은 경우에도 맥주 병만 보면은 저를 이제 거론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많이 재밌기도 했고 즐겁기도 하고 솔직히 맥주병 몇 개 주운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이슈가 되는 게 맞나 싶어서 좀 한편으로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좀 많이 그랬습니다. 당시만 해도.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원래 그 미혼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이제 애인도 생겼고 덕분에 이 일로요? 덕분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네. 이제 보여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그랬구나 좋은 하고, 자랑거리 네. 생겼네요. 그러면은 이 모든 사건을 또 지나오신 입장에서 네. 지금 내가 군산에서 일하고 있는데 내 앞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네. 어떻게 똑같이 행동하실 것 같으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로 하겠죠. 예. 아, 전에 그랬으니까 또 해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할 거고. 예. 근데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그때 같이 했던 모든 그 분들이 다 같은 생각 아닐까. 그리고 저만 너무 이슈화가 된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어느 누구나 다 똑같이 그 자리에 계셨으면 하셨을 거예요. 말씀 듣고 보니까 의인이 되셔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 생활도 예. 많이 이제 그 긍정적이 되신 것 같고 없었던 연인도 생기셨고 예. 혹시 그 당시를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신다면 그 이후에 혹시 그 전과 다른 어떤 삶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 이 변화가 혹시 있으셨나요? 일단은 먼저 말씀하셨듯이 의인이라는 표현이 좀 약간 부끄럽고요. 제가 병 몇 개 주운 거 가지고 의인이 될 수 있나 이런 기분이 먼저 들었고요. 뭐 가치관의 변화나 이런 부분은 크게 없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어느 누군가에게는 안 좋은 추억이겠지만은 저에게는 뭐 뜻깊었고 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생활의 변화라기보다는 좀 어떤 뭐 자긍심 뭐 이런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네네. 예. 과거에도 이뤘었다라는 또 추억거리가 또 생기고 그런 부분이 좀 더 와닿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아요. 좀 이게 사람마다 다른 방식으로 내가 했던 일을 남기게 되니까요. 말씀하신 자그마한 자긍심 그리고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어 라고 해도 그 기억이 분명히 학성 씨 안에 남아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예. 앞으로 하시는 일이 다른 식으로라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에는 좀 신경이 쓰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길거리에 쓰레기 같은 게 길가로 바람에 뭐 날아간다든지 그런 것만 보면은 그냥 지나가기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치워놓고 가고 많이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큰 영향이었지 않을까 당시에는. 그리고 그 뒤에도 어르신들이 뭐 무거운 짐을 들고 간다든지 아니면 횡단보도에 건너는데 힘들어한다든지 그러면은 도움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엄청 내성적인 성격이었는데 좀 많이 성격을 좀 고치고 싶었어요. 고치고 싶다 보니까 많이 좀 나서는 상황이 만들어 보는 게 어떨지 싶어서 좀 많은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도 좀 나서기도 해보고 뭐 다른 분들이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좀 밝아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김학성님 명예전당 10번째 의인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의인이라고 하시니까 좀 부끄럽네요. 맥주병 몇 개 죽은 것밖에 없는데 이걸로 명예전당이라는 게 올라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좀 많이 부끄럽습니다. 예. 저에게는 그 부끄러워하시는 마음까지도 너무 소중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바꿔서 여쭤볼게요. 네. 오늘 이렇게 출연해서 명예전당 의인회까지 오른 거 네. 우리 춘천과 군산 지인들에게 자랑한다 안 한다? 영상 방송에 나온 것까지. 이미 자랑 많이 하고 왔어요. 자랑을 일단 많이 하고 왔기 때문에 할 것 같긴 한데요. 아, 그럼요. 재밌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게 정말 재밌다고 느끼시는 것 네. 자체가 의인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요. 부끄럽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또 김학성님 대표로 모시긴 했지만 오늘 명예전당에 저희가 의인으로 마음으로 함께하는 분들은 그 당시 맥주병을 함께 치워주신 춘천의 모든 시민분들을 저희가 포함하고 있다는 점 밝혀드립니다. 우리가 사실 춘천 분들 얘기를 아까부터 계속 했어요. 춘천 시민분들 또 김학성님으로 대표하는 그 맥주 사건의 의인분들 보시면서 또 어떠셨는지 두 분 궁금해요. 계속 이제 그 김학성님은 부끄럽다 내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하셨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말씀하신 게 나 혼자만이 아닌데 그 수많은 다른 분들 제초도 나만 자꾸 이렇게 관심 받는 게 죄송하다 이런 말씀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언제나 변화는 제일 처음에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학성 씨가 가장 먼저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현장에 뛰어가셔서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너나 없이 다 동참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의인이란 것은 꼭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예,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누구나 그 상황에서 주저없이 도움을 주고 선한 일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의인이다. 이것을 입증해 주는 분이 바로 김학성님이 아닌가 싶어서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명예전당에 입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좀 어떠셨어요? 저 십시일반으로 다 모여 들어가지고 이렇게 아수라장이 된 도로를 이렇게 치우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니까 우리 사회가 또 살만하다, 또 신뢰할 수 있는 사회다. 그리고 만약에 시민분들이 도와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분의 실수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까지 자기가 스스로 혼자서 치워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암담하고 화가 났겠어요. 네. 그런 점을 생각을 한다면 그때 동참했던 그 시민들을 대표해서 김학성 씨가 명예전당에 오른 거를 저도 한마음으로 축하하고 춘천 시민이라서 현장에는 없었지만 저도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그럼요. 네. 김학성님도 말씀해 주셨고 혹시 오늘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건 나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 나도 할 수 있는데? 의인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럼요. 너무 목숨을 걸고 너무 위험한 일에 내 몸을 던지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도 누구에게 도움을 줬다. 그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누군가는 그걸 보고 의로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될 수 있는 게 의인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cried at the strip mall acupuncturist while the world went on outside. The Chinese doctor took her arm, gazed at the floor and read her wrist. For the secret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모두가 정의로운 의인이 될 때까지, 대한민국이 의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회가 될 때까지 명예전당의 불은 계속 밝히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hold that thought, and I'll hold that thought. 말씀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의인 전당 중에 가장 밝고 가장 유쾌하고 맞아요. 제일 유쾌하신 바이브를 갖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I wish on the 36 ways I'm not available. 정의로운 의인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의인을 세상에 소개해 주세요. 명예전당은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It was a very risky start.